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의 저수량 간리 무시 위후소 하는 좀 약간 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는 모의문이다 이런 뜻이고, 저수량은 상소를 올린 사람 이름이고, 그러니까 산당공이 저수량으로 가정을 해서 간언을 한다는 이런 뜻이죠. 간한 거는 그러니까 저수량 간, 이거는 저수량이 간언한다 이런 얘기죠. 무시 위후, 그는 무시를 황후로 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시를 황후로 책봉하는 것에 대해서 간언한 상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수량이 누군지, 무시가 누군지 등 등장인물이나 당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시는 누구냐 하면은 중국 역사상 단 한 사람, 황제에 올랐던 여인, 여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인데 측천무후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독소학 명륜 편문에서 종방 이점주 사촌 옆에 앉아서 화도 치는데 점수 매겨준다는 얘기,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음에 측천무 얘기할 때 묶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여기서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글이 배경이 되는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동아시아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 군주가 등장하였다. 신라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있었고, 중국의 즉천무후가 있었으며 일본의 수이코 천왕이 있었다. 즉천은 장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몸으로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즉천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기록하라고 하였으므로 즉천대성왕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대개 즉천무후, 중국에서는 대개 무측천이라고 부른다. 즉천의 성은 무이고 이름은 조인데, 해와 달이 하늘에서 넓은 세상을 비춘다는 뜻에서 조자를 조자로 바꾸었다. 즉천이 만들어낸 조자를 이른바 즉천문자라고 부른다. 즉천은 빼어난 미모로 14세 때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들어가 총애를 받았는데, 25세 때 태종이 죽어서 감업사 비구니가 되었다. 태종의 아들 단고종 이치는 태자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의 후궁 즉천의 미모에 반하여 사모했던 것 같다. 감업사 비구니 즉천을 고종이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첩으로 삼았으니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한 것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폐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나라 황실에서는 이와 비슷한 폐륜이 계속되었으니 뒤에 가서 설명할 것이다. 고종은 그 정도 불륜에서 머물지 않고 정실부인 왕왕후를 쫓아내고 즉천을 황후로 삼았다. 산당공은 이러한 당나라 황실의 폐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하여 자신을 당시 당나라 신하였던 저수량으로 가상하여 이 글을 지은 것이다.
죄인들은 듣거라. 어차피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순순히 죄를 토설하면 자비를 베풀어 고통 없이 죽게 해줄 것이다. 무소희,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무전내 이냐! 어차피 나는 매를 맞아 병신이 됐으니 곧 죽을 것이다. 언제까지 네 인연이 그 자리에 있는지 두고 보자. 하늘이시여, 후생에 반드시 전무소녀를 주새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소녀를 고양이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악독한 계집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뭐라? 저런 지독한 계집을 보았나? 감히 나에게 저주를 퍼붓다니. 무저인년, 똑똑히 듣거라. 내 죽어서 혼백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네 인연을 물어뜯어 죽이고 말 것이다. 죽이고 말 것이다. 어서 날 죽이거라. 어서. 역시 참으로 악랄한 계집이로구나. 오냐, 죽여줄 것이다. 무전내 인연! 형님들은 듣거라. 지금 당장 저 두 계집의 손가발을 잘라 술 항아리에 담그도록 하라. 그리고 그 몸뚱이는 돼지우리에 쳐넣어 굶어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기어다니다 죽게 하라. 폐하, 이대로 정사를 모두 돌보시는 것은 무리신 것 같사옵니다. 그렇소이다, 황후. 당최 눈이 침침해서는 원. 제가 폐하를 대신해 일부 정사를 살피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예로부터 황제 대신 황후나 황태후가 정사를 돌보는 더없이 좋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수렴청정. 그렇사옵니다. 폐하를 대신해 이 황후가 당 제국을 잠시 맡아 다스리는 것이옵니다. 아주 잠시 말이옵니다. 듣고 보니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같구려. 그렇게 하시구려. 난 머리 아픈 건 딱 질색이니 황후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하시구려. 황공하옵니다, 폐하. 자신의 어린 딸을 희생양 삼아 드디어 황후가 된 무조. 그녀는 결국 정적이었던 장손 무기와 더불어 자신의 환궁을 도와주었던 황후 왕씨까지 추출하여 죽인 뒤로 당왕 이치가 가지고 있던 황제의 권위까지 손에 쥐게 된다. 경들은 삼가 드릴 것이요. 예, 황후마마. 대당 제국이 창업을 한 이래 당 제국은 돌골과 설원타, 토요콘과 거란 등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복속시켰으며 해와 달이 비치는 모든 식민들이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어. 헌데 오로지 요동의 고구려 하나만이 당 제국에 감히 머리를 들고 있음에도 어찌 신료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씀이요. 그래도 그대들이 당 제국의 신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소이까? 신들의 불충이 참으로 크옵니다, 황후마마. 이제부터 금상폐하를 대신하고 선제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그대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삼가 머리를 조아려 드릴 것이요. 예, 황후마마.
모두 잘들 들으시오. 저 여동의 오랑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중원과 당 제국의 수건이오.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옛날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고구려의 동맹국인 후방의 백제를 쳐서 그 땅을 디딘돌 삼아 고구려를 도모하는 것이니 경들은 짐의 영을 받아들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이다. 이적 장군과 소정방 장군 그리고 제장들은 들어 지금 당장 전군의 동원령을 내리시오. 우리의 충성스런 신하국인 신라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이곳에 와 있던 김인문이가 앞서 급히 출발했소이다. 우리도 속히 군을 출병토록 하시오. 가시오. 가서 백제를 먼저 치고 다시 고구려를 도모해 우리 당 제국의 오랜 수건을 반드시 풀도록 하시오. 모든 전투함과 상륙함에 수락 명령을 전하라. 지금부터 저 백제로 갈 것이다. 나가라! 닻을 올리고 전속력으로 노를 쳐라. 측천은 자신이 낳은 황태자 이홍이 이복남매 의양공주와 선성공주를 돕는다 해서 죽였다. 또 훌륭한 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던 아들 이한 또한 모반을 도모하였다 하여 자살하도록 강요하였다. 이현의 아우 이현이 중종으로 즉위하였는데 모든 권한을 어머니 측천이 행사하였으므로 중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 중종이 황후 위씨의 아버지를 요직에 앉히려고 하므로 측천이 노하여 중종을 여릉왕으로 강등시키고 동생 이단을 황제에 올려 예종이 되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다고 핑계를 대면서 690년에 국호를 주나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으며 아들인 예종 이단의 성을 무시로 바꾸어 무단이라고 부르면서 후계자로 삼았다. 측천은 황제에 오른 뒤부터 미소년 장혁치, 장창종 형제를 총애하는 등 패륜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705년 재성 장간지가 군사를 일으켜 병든 측천을 퇴위시켰다. 측천이 물러나자 나라 이름을 다시 당나라로 바꾸고 중종을 복위시켰다. 독소학 명륜 변문 중 종방이점주에서 중종의 외사촌 무삼사와 사통한 위황후가 710년에 중종을 독살하고 아들 이종무를 황제로 세워 태후가 되어 측천처럼 정권을 장악하였다. 중종을 독살한 사실을 알게 된 황족 이응기가 위황후를 몰아내고 아버지 이단을 예종으로 옹립하였다. 이단은 측천이 후계자로 삼았다가 측천이 물러날 때 함께 밀려난 예종이다. 이응기는 바로 자신의 며느리 양귀비를 첩으로 삼은 당현종이다. 당현종과 양귀비 사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백거이의 장안가나 한국민요 등에서도 자주 인용되었지만 환갑이 지난 시아버지가 35세나 나이가 적은 며느리를 첩으로 삼았으니 아버지의 첩을 황으로 삼은 고종이나 자식의 아내를 첩으로 삼은 현종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결국 현종은 양귀비에 빠져서 정치를 그르쳐 안록산의 난을 자초하였다.